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마케팅이 형태적, 시간적, 공간적, 수요 효용성을 창출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효용성이 창출한다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일상생활에서의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요. 이건 뭐냐면은 마케팅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요.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소비하는 거예요. 브랜드. 즉 무슨 뜻이냐면은 광고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지식이 전달이 되고 따라서 그 생산자가 뭐예요? 그 전달한 제품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제품을 소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또한 이 광고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그 제품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소형차를 타는 거랑 대형차를 타는 거랑 그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죠? 대접하는 게 달라져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어떠한 옷을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점원들이 대우하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어떠한 그 사회적 지위가 뭐죠?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제품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브랜드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이 마케팅 활동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일상생활의 부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조직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기업을 오픈 시스템이다. 마케팅 개방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업의 외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조직의 외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외적 환경이 뭐죠? 소비자고,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소비자가 뭐를 좋아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이 결국 뭐죠?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는 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얼마나 잘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매출의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러한 것이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서 자리매김해서 결국 경쟁자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의 기회와 위협이라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적 환경인데, 이런 것은 외적 환경을 파악을 함으로써 결국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다 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되느냐?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기회와 위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확인이 된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기업 조직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뭐가? 마케팅 활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사회의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은 뭐냐면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케팅 중에 광고 중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클리넥스인가 그런 거 보면은 판매액의 몇 프로는 나무를 심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다 뭐예요?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거예요. 복지 향상에. 그리고 또 그 신발 중에 그거 뭐죠?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발 중에 신발을 하나 사면은 뭐 아프리카에도 뭐 한 컬러를 줍니다. 뭐 이런 선전을 하는 그런 그 신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여름에 많이 신는 건데 탐스 아 맞죠? 탐스 그죠? 탐스 같은 거 그것도 뭐죠?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제품을 뭐죠? 소비하면서 동시에 뭐죠?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사회의 복지에 향상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역시 마케팅 활동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마케팅 컨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시에탈 마케팅 컨셉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그걸 우리가 이제 지속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고잉 컨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서 마케팅 활동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마케팅의 중요성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사회의 관점에서 기업 조직의 관점에서 마케팅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했고 사실은 이 부분 특히 4개 중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장 우리가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만족을 높이도록 한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런 마케팅이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얘기죠. 처음에 보시면은 생산 관점에서 제품 관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그 다음에 소셜 마케팅 개념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해 왔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가 이제 다음 장에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사회 마케팅. 이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뭐에 관심을 가져요? 고객에 대한 생각은 없고 제품 생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특히 생산, 제품, 판매. 이거는 뭐죠? 생산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생산 개념은 뭐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생산만 하면은 뭐죠?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 이때는 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제품이 어떤 것인가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생산량만 늘리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좀 제품을 좀 좋은 걸 만들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제품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판매 촉진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개념은 안 들어가요. 고객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생산된 제품에 대한 뭐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네 번째부터 마케팅 개념부터 뭐가 들어가죠? 생산자, 소비자, 고객에 대한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까지는 주로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을 때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을 때요. 그죠? 그리고 판매 개념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많이 만든 제품을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4번부터 생산을 하기 전에 팔릴 물건이 무엇인가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고객이 원추나 니즈를 만족시켜줄 제품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회 마케팅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이 삶을 영위하는 그 사회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사회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까지
뭐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요? 기업에서는 생산 활동이 제일 많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판매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이 어떻게 되죠? 생산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원치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고객의 원치나 니즈가 해결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뭐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가 속해 있는 사회에도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고객들한테 계속해서 먼저 인식시켜주는 활동,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케팅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케팅,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장에 다시 정리가 되고 있죠. 생산 컨셉부터 제품 컨셉, 판매 컨셉, 마케팅 컨셉, 사회적 마케팅 컨셉, 이런 것이 요 단계까지는, 그러니까 경영활동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다? 생산활동이에요. 그죠? 생산을 한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건네주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생산활동이 제일 먼저 일어나지 않고 생산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나 니즈를 파악하는 활동이 되고, 그래서 팔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고객의 니즈나 원치가 해소가 되면 우리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경쟁자들보다 어떻게 되죠? 경쟁 우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매출이 증대되고 결국 이윤이 많이 창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마케팅 컨셉이 이제 고객의 관심을 가졌다면은 사회적 마케팅은 고객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마케팅 컨셉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단순히 이익 창출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거둬들인 이익들이 사회에서 환원되고 있다는 것을 고객들한테 인식시켜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마케팅 컨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한 관점에서 마케팅 개념이 이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죠. 생산 컨셉, 제품 컨셉, 판매 컨셉, 마케팅 컨셉, 그 다음 사회적 마케팅 컨셉.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 나는데, 이제 판매 컨셉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1번, 2번, 3번에 대한 이야기죠. 마케팅 컨셉은 4번, 5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뭐지? 판매 컨셉 같은 경우는 목표 고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고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기업 목적은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판매량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판매량 극대화.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촉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판촉 활동은 뭐냐면요, 판매 촉진 활동은 고객의 관점에서 판촉이 아니에요. 생산자의 관점에서 판매 촉진 활동이에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 컨셉에서 와서 비로소 뭐가 됩니까? 고객을 인식하게 됐죠. 근데 고객을 인식하게 된 개념이 사실은 생산자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선에서 보면은 판매 컨셉까지는 수요가 부족하거나 생산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 컨셉에서 뭐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착해서 고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선에서 생산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객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케팅 컨셉이 결국 뭐죠? 고객의 원치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원치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뭐죠? 제품을 제공해 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목적도 판매량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 만족의 극대화죠. 그리고 고객 만족이 극대화가 되면은 결국 우리 제품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이유는 이제 뭐죠? 확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그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마케팅 개념이 어떻게 그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객, 소비자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나 원치를 만족시켜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제공해 줌으로써 결국 이윤을 추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마케팅 컨셉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뭐예요? 이 4P 전략이에요. 이 4P 전략. 그러니까 이 4P 전략을 통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4P 전략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의 원치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4P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Product, 그 다음에 Price, 그 다음에 Promotion, 그 다음에 Place. 그죠? 그 네 가지 그 P자를 따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4P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4P 전략 중에 첫 번째, 제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전략을 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라는 게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프로덕트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완제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생산 운영 관리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품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유형의 재화로만 국한시켰어요. 유형의 재화로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유형의 재화가 전달되는 과정인 무형의 서비스까지 다 통틀어서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비자가 인식하는 거라 그랬죠.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인데 소비자는 이 제품 자체만 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 자체도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과 서비스가 다 뭐죠? 중요하게 제품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 제품 그 자체보다 유형의 제품 그 자체보다 무형의 서비스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제품 간의 차별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품 간의 차별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 제품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될 수가 있고 이것으로써 결국 뭐가 결정이 돼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비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많이 마시죠, 그죠? 커피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벤딩 머신에서 커피를 마시면은 얼마에 마실 수가 있어요? 뭐 몇백 원, 500원 정도에 마실 수가 있을 거예요. 500원 안팎에. 뭐 1,000원 하나요? 요즘에 벤딩 머신에서 커피 마신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1,000원 안쪽으로 우리가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두커피 같은 경우도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은 뭐 1,000원, 뭐 1,200원이면 마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커피를 호텔, 5성급 호텔에서 마신다. 그럼 커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0,000원에 육박을 합니다. 10,000원 육박을 해요. 그러면 자 호텔에서 마시는 커피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마시는 1,000원짜리 커피하고 그 원자재, 부자재의 품질은 어떨까요?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원자재, 부자재, 그 원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원두의 가격은 굉장히 싸요. 그거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 뭐 한 잔에 들어가는 게 뭐 몇십 원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5성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커피랑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커피 값이 다른가? 뭐 때문에 그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커피가 제공되는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편의점에서 어떻게 되죠? 그냥 제품 그 자체만 소비가 되는데 우리가 5성급 호텔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텔이 으리으리하잖아요. 굉장히 으리으리합니다. 굉장히 비싼 땅에 좋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려면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 하나하나가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하고 그 커피가 담겨 있는 커피 잔이 아주 명품이에요. 그죠? 그것도 역시 몇십만 원, 심지어는 뭐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죠? 음악이 좋은 게 쫙 깔리죠. 그 다음에 비싼 카페트 있죠. 그 다음에 좋은 음악 나오죠. 그 다음에 아주 기분 좋은 그 웨이터라든가 웨이터들이 서비스를 해주죠. 그리고 굉장히 공손하게 우리를 대접해 줍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뭐죠? 서비스에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10,000원이라는 커피 값을 기꺼이 지불하게 되고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은 뭐죠? 단순히 유형의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커피가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가 이 제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라는 것을 단순히 유형의 제품보다는 그 유형의 제품이 제공되는 과정이 때에 따라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무형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이란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뭐 내구재라든가 그다음에 비내구재. 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하는 거. 비내구재는 오래 사용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제품 믹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품 믹스란 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 계열과 품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품 믹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요. 제품 믹스란 건 뭐냐면 한 기업에서 생산자가 제공하는 제품 계열과 품목 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제품 믹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품 믹스라고 얘기를 하면 제품 계열수를 얘기하고 제품 깊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계열의 품목수를 우리가 제품 깊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LG 생활 건강 제품 믹스의 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제품 믹스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샴푸, 린스, 치약, 그 다음에 주방, 주거세제, 세탁, 섬유유연제, 그 다음에 화장 비누. 그러니까 이 LG 생활 건강에서는 몇 가지 종류를 파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류의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죠? 5가지 종류. 그리고 또 샴푸, 린스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뭐죠? 생산 제품 라인의 깊이에요. 깊이. 그러니까 폭은 5가지 제품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계열에서 몇 가지 브랜드가 만들어지는가가 뭐죠? 제품 믹스예요. 제품 믹스. 자, 제품 믹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객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죠. 원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도 생산 방식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 뭐죠? 마케팅 중심의 경영됐을 때 마케팅 중심의 경영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시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치약을 과거에는 뭐죠? 흰색 치약만 만들었어요. 흰색 치약. 요즘은 어떻게 되죠?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 줄무늬색, 뭐 노란 줄무늬색,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요? 고객이 원치한 니즈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원치와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되죠? 그게 비용이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비용이 증가가 되니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다양한 제품이 제공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죠?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뭐를 만족해 줘야 돼요?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제품 믹스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의사결정자, 즉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브랜드를 제공을 해서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언제 마트에 갔다, 치약을 사러 갔다, 치약에 사러 가봤더니 5개의 브랜드가 있다.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5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근데 우리 제품이 4개의 브랜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여러 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다양한 제품을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돼서 과연 그 비용 증가가 판매로 인한 이윤보다 크냐 작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믹스라는 거는 고객한테 제공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제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피를 이야기할 때 프로덕트에 브랜드가 들어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브랜드 관리를 다시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얘기는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